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티커 메모의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간단하게 앱을 만들어 봤죠. 오늘은 그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서 본격적으로 앱 작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커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겠죠. 커서를 여셨다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스티커 메모의 폴더를 열어주세요. 상단 메뉴에 파일, 폴더 열기, 스티커 메모의 폴더를 찾아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폴더를 열면 왼쪽 탐색기 영역에 여러 파일이 보일 거예요. 오늘은 그중 딱 하나, src 앱 page.txs 파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파일이 바로 사용자가 앱에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메인 화면을 담당하는 파일입니다. 탐색기에서 page.txs 파일을 클릭해 열어주세요. 파일 이름 끝에 txs라고 붙어 있죠? 이건 타입스크립트와 JSX라는 문법을 함께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 깊게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파일이 화면을 그리는 녀석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이제 page.txs 파일을 열면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가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 시작할 거니까 기본 코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겠습니다. 이거 꼭 저장해야 되겠죠? Ctrl S 또는 커맨드 S를 눌러 저장하면 됩니다. 파일 이름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사라지면 정상적으로 저장된 겁니다. 물론 커서의 설정에 따라 저처럼 자동 저장이 활성화되어 동그라미 표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완전히 비워진 page.txs 파일이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AI가 이 파일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문맥, 즉 컨텍스트를 저장해 줄 거예요. 키보드에서 Ctrl L 또는 커맨드 L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현재 편집 중인 page.txs 파일이 활성 탭으로 추가가 됩니다. 또한 page.txs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채팅창 문맥 영역에 명시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문맥 추가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AI가 지금 이 파일을 수정하고 있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대화할 때 자, 이제 이 문서를 보면서 이야기하자 하는 것처럼 대화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AI가 엉뚱한 파일을 수정하거나 관련 없는 대답을 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차례입니다. 이걸 프롬프트 입력이라고 하죠. 그 전에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화면이 제 화면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의 환경 설정과 AI 모델 버전이 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클로드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은 GPT-4 또는 커서 내장 모델 또는 제미나이 또는 그록 또는 GPT-5 모델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AI는 모델 버전과 프로젝트 환경을 함께 고려해서 그에 맞는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환경에 맞춰 결과가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AI가 이 사람은 테일윈드 4 버전이네 또는 섀도우CN UI 최신 버전을 쓰고 있구나,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해서 환경에 맞게 코드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제 것과 달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AI가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똑똑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물의 모양이 아니라 기능의 흐름과 논리가 일관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채팅창에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좋아요. 이 프롬프트 안에는 꽤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입력창이 있어야 하고, 둘째, 메모를 추가하는 버튼이 있어야 하며, 셋째, 입력된 텍스트를 노란색 배경의 스티커 메모 형태로 화면 아래쪽에 보여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이처럼 AI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훨씬 가까운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보세요. 이제 커서 AI가 코드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page.txs 파일 안쪽에 AI가 제안한 코드 변경 내용이 표시될 거예요. 이때 보시면 기존 코드와 새 코드가 나란히 비교되는 디프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전 코드와 이후 코드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편집기 아래쪽이나 채팅창 아래 결과 화면에 키볼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AI가 제안한 코드를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를 한 번에 적용하지 않고 일부만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만 킵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커서 AI의 강력한 편집 보조 기능입니다. AI가 제안한 코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즉 프롬프트로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면 AI가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의 문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코드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괜찮다 싶으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반영하는 거죠.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AI가 만든 코드가 항상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결과를 이해하고 검토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제 작동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커서 창 아래쪽을 보면 터미널 영역이 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 메뉴에서 터미널, 셋 터미널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터미널 창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npm. 이 명령어는 우리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개발용 서버를 구동하는 명령이에요. 잠시 기다리면 터미널에 http localhost 3000 주소가 표시될 겁니다. 이제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localhost 30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입력창과 추가 버튼이 보이나요? 입력창에 오늘 날씨 좋다 같은 문장을 써보고 추가 버튼을 눌러보세요. 입력창 아래쪽에 노란색 배경에 스티커 메모가 나타났나요?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스티커 메모 앱의 기본 기능을 완성하신 겁니다. 비록 간단해 보이지만 이 구조 안에는 웹앱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력, 이벤트 처리, 그리고 결과를 화면에 렌더링하는 흐름, 이게 모든 웹 서비스의 기본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따라하기보다 왜 이렇게 동작하는가를 몸으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코딩, 바이브 코딩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특히 Next.js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예상치 못한 오류 메시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요. 이걸 처음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당황하기 쉽죠? 하지만 이건 실제 오류라기보다 Next.js의 구조를 이해하라는 안내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Next.js 컴포넌트는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나눠서 처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파일은 서버 컴포넌트로 동작하는데요. 서버에서 미리 HTML을 만들어 보내주는 방식이라 초기 로딩이 빠르고 검색 엔진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서버 컴포넌트는 사용자의 클릭이나 입력 같은 실시간 상호작용에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반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어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 입력창, 상태 변화 같은 기능을 쓰려면 파일 맨 위에 use client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 한 줄만 추가하면 그 파일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동작하게 되고 리액트의 use state 같은 훅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버튼 클릭, 입력, 화면 변화 등 실시간 상호작용이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때 항상 use client 지시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개념이 바로 Next.js 개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만든 이 기본 앱에 더 흥미로운 기능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